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44번째 시간, 진짜 선거 이야기, 이 말로 하는 선거, 말이 막힌 선거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운영하다 보면 언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캠프가 있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캠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말로 하는 선거, 말이 막힌 선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말 선거, 뜬 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은 말이 막힌 선거에 대해서는 가라앉은 선거, 발로 뛰는 선거, 발선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뜬 선거와 발선거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는 나 혼자 해서 잘 되는 선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후보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구청장은 광역시장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교육감 선거도 정당이 없는 선거이긴 합니다만 시장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전국적인 흐름과 매우 유관하게 내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사실은 선거의 한계가 매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요소, 기회 요소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는 의미의 위기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거는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매우 위험해질 수도 혹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측면에서의 정말로 정밀한 고려 그리고 중요한 판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 선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지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것들은 이렇게 각기 시기를 달리하면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선거급별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집행부를 뽑는 것과 견제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이런 두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한 짝이 되는 것이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형태로 짝이 되어지는데 이 중 대통령 선거 따로,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따로, 나머지 네 가지 선거는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들이 각기 다 끼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총 7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언론을 통한 선거입니다. 모든 뉴스가 주목하고 말 한마디가 중대변수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말이 통하는 선거입니다. 말로 하는 선거이기도 하죠. 사실 시도 캠프나 지역 캠프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조직들을 어떻게 가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 이슈들을 대선에 어떻게 투영시킬 건지 이 정도가 우리 관심의 초점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도 캠프, 지역 캠프들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중앙의 것들을 잘 이렇게 퍼나르고 중앙의 것들을 잘 확산시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무난하게 선거를 치러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경향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보를 잘 알려가지고 후보를 잘 찍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게 중앙당의 이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말이 막힌 선거, 발로 뛰어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 이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시도당의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잘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의 경향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 지방선거가 의외로 말로 하는 선거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는 뜨거운데 제주는 썰렁할 수도 있고 제주는 뜨거운데 부산은 썰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뜨겁냐 썰렁하냐를 결정적으로 주도하는 후보는 바로 광역단체장이다. 그거에 따라서 전체 선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이 광역단체장들은 언론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언론들이 집중해 주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마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공보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언론은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행보와 메시지를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겠고요. 그것에 의해서 각급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의원들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이 다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어떻게 뽑고 그 광역단체장 후보가 얼마나 유능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나머지 선거급들이 영향을 받는 선거가 지방선거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지방선거를 주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광역 내의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지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광역단체장 캠프가 어떻게 선거를 주도하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앙당 그리고 기초단체장 순으로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발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말선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가동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가 훨씬 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 주안점을 설명을 드리면 광역단체장은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행보, 메시지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에서 혹은 광역시에서 막강한 어떤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흐름을 서핑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특히 그 중에 광역의원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선거 결과가 거의 비례한 결과로 투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 선거고 몇천 표만 가지고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선거 구도나 전략보다는 내가 직접 몇 표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한 속에서 전략을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육감 선거는 당이 없죠. 그래서 당 지지자들의 기본표 획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힌트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이 없지만 당과 함께하는 선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당을 떠나서 오히려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개인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가장 전략이 먹히는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 노출을 활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선거비 보존 문제, 왜냐하면 후보가 난립됐을 때는 이 선거비를 보존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도가 절대적인 승리 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당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신승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의 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후보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거는 당선되어야 하죠. 하지만 선거에 나서가지고 한 번에 당선이 되는 경우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선거의 진짜 목표는 좋은 정치를 하는 데 있죠. 당선되고 당선된 이후 좋은 정치를 하는 데 있고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토대를 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설사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낙선되신 후보들 같은 경우에 선거 끝났으니까 끝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낙선 이후 향후 4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정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점 명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가, 이것이 저는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선되지 못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 이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선거의 첩경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